지난 5일 미국 플로리다 한 해수욕장에서 구조대원이 보호구역 밖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스로 위험구역에 들어간 이는 구조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들어 회사는 해고를 했는데요. 그 구조대원은 그 지침을 알고 있으며 똑같은 상황이 와도 사람을 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의 해고에 항의한 2명의 동료 구조대원도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을 구했다고 해고되는 세상입니다. 먼 미국 플로리다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 슬픈 현실을 공유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구조대원은 바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한 해수욕장의 용역회사, 그리고 그 용역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천만의 시대로 달려가는 한국 사회에는 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전주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40, 50대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전주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은 노조를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알아갔던 지난 1년, 무려 6번의 파업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로 이번 방송은 준비했습니다. 네, 참한 사람들의 이야기 손님은 전주대 비전대 청소노동자입니다. 지금 현재 벌써 올해로 6번째 파업을 지금 진행 중인 우리 전주대 청소노동자를 모시고 그동안 파업 과정들, 그리고 왜 파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왜 노조를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등지부 전주대 비전대 조합원 김남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6번째 파업 중이시죠? 네. 예, 그 노조를 만드신 게 작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노조를 처음 만들게 된 이유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노조를 처음 만들게 된 동기는요,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우리들 권리조차도 찾지 못하고 학교에서 온리원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시키면 아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일들을 하는 그런 자체들이 너무 막 불만도 많고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노조를 만들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 5월이시죠? 예, 5월. 그때 처음엔 노조를 만들게 됐던 그때 그 상황들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죠? 처음에 저희 미화들은 이렇게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서로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는 눈이라든가 내가 이걸 하면은 앞장서면은 찍힌다라는 생각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들 모르게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먼저 그거를 추진을 한 것 같아요. 먼저 추진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미화가 남아가지고 미화들을 설득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했나 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다른 건물에 있는 언니가 오늘 뭐 용지 받지 않았냐? 그래서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무슨 용지가 갈 텐데 그거 써서 제출을 하라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그거 오면은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그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노조 가입서 가지고 우리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이거 누가 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가슴이 퉁탕거렸어요. 이거 필요한 건데 써야 되나? 이거 혹시 써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항상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써서 아저씨를 줬어요. 경비 아저씨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건물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 3일 사이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노조를 만들게 된 동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서류 딱 받아보셨을 때 약간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바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바로는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막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막 퉁탕퉁탕 하는 게 제 귓가에까지 막 들릴 정도더라고요. 옆에 있는 짝꿍 언니, 이렇게 막 이렇게 표정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언니 눈치를 보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 언니 이거는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근데 서로 먼저 쓰는 것은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한 9시쯤 돼가지고, 언니 이거 쓰자. 그리고 써가지고 아저씨를 줬어요. 그랬군요. 참,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나라 현실이 또 보이는데, 참 노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노동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참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그 노조 그 서류 하나, 그 가입 서류를 보면서도 참 두려움도 느끼고 가슴이 뼈아되고 참 또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된다는 게 참 여기서 또 알 수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좀 어떤 일들이 또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나서 서로 이제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는 안 들었을까, 들었을까. 근데 이제 막 정보로 의하면은 거의 98%는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안심을 하면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막 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월 두 달 정도 지나고 그리고 7월경에 이제 파업을 또 1차 파업을 시작하셨죠. 근데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바로 이게 7월 달에 한 게 아니라 전혀 이렇게 조합원들이 노조에 대한 상식, 노동조합에 대한 그 법률이라든가 노동 상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언니들도 많이 있었고 조합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등지부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1시간, 2시간씩 점심시간에 아니면 일이 끝나고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으면 한 공간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있어가지고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어디 본 건물로 교육이 있다 하니까 서로 막 눈치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함께 가자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뭉쳐서 이렇게 처음에 영구동 강의실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거기를 입구에 가는데 그 앞에 관리자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총무처장, 과장, 이제 관리자들이 그 문 앞에 뒤로 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가다가 다 먼저 갔던 언니들도 가다가 멈칫하고 다 뒤로 막 온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괜찮아, 우리 당당하게 가자 그래가지고 막 빠른 걸음으로 내 얼굴을 서로 안 비치려고 그분들한테 안 비치려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8층으로 올라가고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조금 상식들을 교육들을 알아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배우면서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눈치 서로 막 그 관리자들 눈치 보면서 무서움에 떨림으로 이렇게 가면서 했었어요. 작년 이제 7월 전에 이제 교육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그 전주대 그런 관리자들이 이렇게 계속 감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감시하면서 이제 1년이 안 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 6월 되고 나서부터 가입하고 나서부터 이제 관리자들이
탄압하면서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일단 1년 미만인 자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탄압을 하면서 탈퇴하지 않으면은 너 이 11개월 되기 전에 자르겠다. 계약 사상 그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저기기 때문에 해고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 명씩 6월달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20명 넘게 탈퇴를 했죠. 그러면 그 6월부터 7월까지 작년 예. 그 한 달 사이에 거의 그러니까 1년 미만 이제 예, 들어오신 1년,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관리자들 2년 미만인 예. 자들이 거의 다 탈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탈퇴하게 된 이제 동기가 이제 그 관리자들의 좀 약간의 회유, 예. 그리고 압박 그런 압박.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제일 큰 게 이제 해고시키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그분들도 다 처음에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다 하면서 나 다 두말 없이 다 강요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써서 가입을 했던 건데 그 한 달 사이에 6월 말일 사이에 거의 한 20명 넘게가 1년 미만자들이 다 탈퇴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또 있었군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가입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청소노동자들만 해도 한 몇 분 정도 되셨죠, 그때? 그때가 청소 노동자만 거의 98%가 58명인가 그렇게 다 가입을 했었어요. 그 정도는 이제 가입을 했는데 거의 20분 정도가 빠지신 거면 좀 상당수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안타깝게 좀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힘겹게 이제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만 그때 노조를 그 가입서를 딱 봤을 때 뭐 두말 없이 진짜 가입서에 사인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좀 이유들이 있었나요? 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4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제 더 오래된 언니들은 더 많은 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4년밖에도 안 됐는데도 그 사이에 너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이 일도 우리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뭐 김장도 해야 됐고 물론 예, 김장하는 게 3일 동안 하는데 그게 너무 집에서도 한 100포기, 200포기만 해도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3,000포기 정도를 김장을 해야 된다는 거. 3,000포기요? 예, 보통 3,000포기. 그러면 한 며칠 정도 이걸 해요? 일을? 그러니까 3일을 해요. 근데 첫날은 이렇게 배추를 잘라가지고 간을 하고 그 둘째 날은 이제 그 간한 것을 씻어가지고 그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뭐하고 막 하고 그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담는 거 박스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꼬박 3일이 걸리는데 그나마 저희들은 하루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은 3일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동안 배추 밭에서 실어 날라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건물에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 끝나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피고 구부리도 못할 정도로 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파스 바르고 이게 복디 하고 그렇게 일할 정도로 그 건물이라는 게 어떤 건물이지? 그 기숙사? 이 캠퍼스에서 거기 식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항상 김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 캠퍼스를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럼 그때는 뭐 청소 업무는 거의 볼 수도 없겠네요. 청소 업무도 끝나고 와서 오자마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다 해야 돼요.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한다든가 쓰레기 대충 이제 보통하고 깨끗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일은 빨리 하고 마치고 그 일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업무 어쨌든 매일매일 하고. 해야 되는 업무 뭐 분리수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청소 업무들을 또 한 상태에서 예. 김장을 또 예. 그러면 우리 이 캠퍼스에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하고 또 그렇죠. 다른 이제 건물 노동자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각 건물에 2명이 있으면은 오늘은 한 명씩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월이죠 보통. 그렇죠. 11월 말일 정도 마지막 그때 정도.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할 때 이제 하신다고 이제 하라고 처음에 이제 처음 입사하시고 나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사실 그런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죠. 왜 우리가 김장을 해야 되느냐고. 근데 그런 말들은 이제 직접적인 관리자한테는 못하고 같이 함께 일하는 언니들한테 언니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야 여지껏 해왔어. 야 아무 소리 말고 해야 돼. 야 안 하면 야 찍혀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들도 많은 불만은 있었지만 그런 말들을 한번 내뱉으면은 이제 찍혀서 힘든 자리로 막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우리들끼리만 그런 불만들을 내세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도 하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도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상황이었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도 있었어요. 제 건물이. 그래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가서 일 다 끝나고 김장하고 허리가 진짜 끊어져서 이거 필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근데 야근을 해야 되니까 또 그 일을 하고 와가지고 야근 6시 반까지 또 본 건물 일까지 하고 그럴 상황이었죠. 그 12월이 정말 끔찍한 또 집에 또 집 김장도 또 하셨잖아요. 네. 집에 가서 또 그 주에 또 쉬는 날 토요일 날 가서 김장을 하고 근데 몸이 이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뭐 또 여기 온리언이 청소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대표적인 천원 상점 또 체인점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상점에 가서 진열은 하지 않았어요. 진열은 하지 않았는데 그 천양백화점에 물건들을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들이 그 직원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들을 다 전주대로 가지고 와요. 차 막 5톤 차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거기다 다 이렇게 막 몇천 박스를 풀어.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점심 먹고 1시부터 가가지고 라벨 붙이고 포장하고 개인게 이렇게 그렇게 다 해가지고 차에다 실어주면은 이제 그놈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포장은 했어요. 매장에 가서 진열은 안 했지만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항상 그랬어요. 이게. 선임들은 그러면 진열까지 했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언니들은 진열까지 새로 생길 때마다 가서 진열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것은 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언니들은 오래된 언니들은 매장까지 가서 이렇게 진열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본사 김제에 있는 본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곳을 청소를 해요. 아 본사를요? 네, 본사 가가지고 본사 사무실이며 그 창고며 식당이며 그런 모든 저기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것도 한 건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이번 주는 이 건물에 갔으면 순서가 다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학교에서도 우리 청소 노동자를 유령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진짜 사람 같지도 대하지 않는데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혼자 그것도 둘도 아니고 혼자 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이제 학생회관 앞으로 나가면은 그 관리자가 계세요. 그럼 그 차를 타고 김제로 가가지고 근무 시간이 우리가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3시까지 거기서 죽었다 막 땀을 흘리면서 3시까지 혼자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본사에 사무실이며 뭐 3층 건물인가 기잖아요. 그곳에 식당까지.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서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식당 가서 점심시간에도 식당 가서 밥 먹으려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그렇죠. 혼자 가서 밥 먹는 그리고 쉬는 공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탱에 가서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싫어해서 2명이 가면 그래도 말벗이라도 하니까 그렇죠. 낫겠다 했는데 혼자서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3시까지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마치고 이곳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스쿨버스 타고, 아니, 버스를 타고 집에 퇴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본사 그 김제에 있는데 그 김제에 있는 본사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노동자가 없는 없어요. 따로 그럼 고용하지 않고 지금 그냥 전주대 청소 노동자들을 쓰셨구만요. 네, 그렇게 썼는데 아. 예. 작년에는 사람을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안 가고 있어요. 그 작년부터라는 얘기는 노조 만들고 나서부터. 아니, 노조 만들기 몇 달 전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10년까지는 계속 네, 본사 2010년까지는 청소를 하셨네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분들이 전주대 비전대 어쨌든 그 네. 뭐 직고용은 아니겠지만 이제 네.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소 업무 외에 뭐 천원 매장에 정말 그 상품 포장을 한다든지 네. 진열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본사 사실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이고 분명히 충분히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거기 고용해가지고 사실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대 비전대 청소 노동자들을 로테이션 돌려서 사실 청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좀 그 천원 매장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은 좀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게 이게 오픈한 매장의 상품들을 지금 포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굉장히 그 양이 상당했나요? 예, 양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게 일을 너무너무 잘 하셔서 노동자들이, 청소 노동자들이 일을 너무 많이 잘 하셔가지고 몇 톤을 갖다 놔도요, 진짜 말도 없이 이렇게 TV에서 보면 개미들이 막 멋을 이렇게 딱딱 하잖아요. 수십간에 그 일을 다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냥 몇 차를 가지고 와도 다 하는 거예요. 트럭으로 몇 트럭이 왔네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게 이게 보니까 이게 한 매장이 오픈한다 해서 몇 트럭의 상품들이 이렇게 포장하고 할 정도의 크기 규모가 아니잖아요. 천원 매장이 보면 그냥 작은데 근데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이 올리원에서 그 체인점에 이제 유통이 되는 거의 상품들 거의 대부분을 다 포장을 좀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그것도 포장했지만 네. 또 보면은 이제 12월 달이나 1, 2월 달 되면은 신입생들이 이렇게 그렇죠. 오고 고등학생들이 고3들이 학교를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졸업식 때쯤 되면은 선물이 나가는 그렇죠. 것이 있어서 그게 대부분 보면은 EM, 치약, 칫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선물을 하고 교수님들한테도 선물을 주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2학기 때 포장을 많이 1학기 때는 포장이 거의 별로 하질 않는데 2학기 가을 때쯤에 가면은 그때부터 포장이 그때부터는 포장을 자주 나가서 포장을 할 때 좀 노동 시간에 보면 이제 오전에 출근해서 이제 오전에 이제 기본적인 업무 마치고 또 포장을 하는 이제 전주대 어디서 하나요? 그거 하면 그거는 저기 기숙사. 기숙사? 기숙사에 구 기숙사 그쪽에 가면 1층에 큰 로비가 있어요. 그곳에서 항상 그 로비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로비가 아니라 로비 안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구나.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전주대 건물인데 이게 올리원 건물이 아닌데 거기서 올리원 가지고 와서 상품을 포장한다는 것 자체 이거 전주대에서 사실 문제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러는데도 아무 이야기 없이. 그러니까 전주대하고 올리원이 진짜 아무 관계 없고 서로 용역, 계약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무단으로 지금 거기를 사용한 거잖아요. 올리원에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뭐 전주대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지금 노조가 만들고 나서부터는 포장 업무는 작년에 가을에도 하셨나요? 김장이면 모든 일들이 지금 노조를 만들 이후로는 전혀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이제 또 하나 그 또 업무 외에 참 부당한 일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가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전주대로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또 상품 파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은 나가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4년 됐는데 무슨
예. 무슨 병 막 돌았을 때 예, 그때부터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니들의 이야기가. 그 전에는 그 전까지는 항상 고등학생들이 2학기에는 많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럼 그때 점심시간에 희망홀 앞에 자판을 이렇게 챙겨놓고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판매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잠깐 멎었다고 그 병들이 돌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 병, 그 유행병이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실 이제 그런 판매하는 고등학생들 상대로 좀 판매하는 일은 이제 없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하셨다. 사실 참 우리 전주대 청소노동자들 보니까 굉장히 슈퍼우먼이네요. 정말. 청소에 판매, 포장, 거기다 뭐 김장까지 뭐 이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받았던 월급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63만 원을 받았어요. 뛸 것 다 뛰고 실 수령 금액이 63만 7천 원인가? 4년 전에요? 예, 4년 전에. 63만 7천 원. 4년 전에 저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했는데 제가 그때 하루 6시간, 7시간 일하고 이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해도 왜 근데 63만 원이면은 이제 최저임금이 사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저임금은 그 80만 원 정도 되는 그 당시에 됐는데 왜 63만 원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6.5시간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그 금액이 나오는가 봐요. 그때는 전혀 임금 명세서도 없어가지고 그런 거 계산할지도 몰랐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받는 거구나. 여기에서 월급이 이 금액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했지. 뭐 이걸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맞춰보고 그러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주면은 여기는 이 금액이구나 하고 그냥 받았지. 뭐 의문 그런 건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6.5시간 얘기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에 이제 우리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4년 그 전이죠. 근데 8시간 일하시다가 이게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선배 언니들은 처음에는 8시간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시간을 줄여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게 토요일 격주 하면서 또 조금 줄이고 이제 전면 휴일을 하니까 그때 또 줄여가지고 그때 6.5시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 오르는 이 최저임금에 맞춰서 사실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여왔는데 근데 청소노동자들 청소 업무를 보면 8시간 그러니까 우리 보통 노동이라는 게 8시간에서 만약 한 2시간 줄었다고 하면 그만큼 일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청소 업무도 그런가요? 1.5시간 줄으면 그만큼 업무들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더 그러니까 일이 더 바쁘죠. 그 시간 내에 그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또 무슨 행사들이 너무 전주대는 행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각 건물마다 그 건물을 강의실을 빌려준다던가 그런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시나 봐요. 그냥 항상 건물에 행사가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면은 또 행사를 하면은 그 건물에 일하는 새로운 일들이 막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데 그 시간 내에 그것을 다 마치고 가려니까 진짜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 내가 소변이 정말 마르고 급할 때 가서 못 본다고 하면 누가 말을 믿겠어요. 화장실에서 일하는데 못 믿죠. 누가 화장실에서 일하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화장실을 일을 하는데도 급한데 화장실을 가지를 못하고 막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보는 게 뭐 1시간이 걸려 10분이 걸려 몇 초면은 될 것을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은 실상 그 1초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1초도 너무 그 일을 끝나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시간이었을 때도 사실 충분히 힘들고 바쁜데 이게 이제 1.5시간이 줄면서 월급도 사실 이제 거의 동결인 거죠. 왜냐면 최저임금 오르니까 당연히 월급도 올라야 되는데
노동 시간이 줄어버리니까 이제 월급은 항상 해마다 계속 똑같고 노동 시간은 1.5시간 줄어갔고 사실 이 1.5시간 준 만큼 또 맡은 일들은 또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바빠진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그때 당시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보통 하면은 하루 일과 각 건물마다 이렇게 이게 조금씩은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이 각 건물 청소 노동자들이 아침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1층 그 이제 화장실부터 청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바깥에 먼저 막 쓰레기통들이 막 넘쳐 흐르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고 그럼 1층부터 4층까지 쓰레기 이게 걷고 화장실부터 먼저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그러면은 오전이 시간이 다 가요. 그냥 가버리죠. 네, 그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분류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전 시간이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고 나서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또 똑같은 일 반복이에요. 그 일이 근데 이제 다른 건물에 행사가 있다던가 그러면 또 지원도 나가야 되고 또 바깥 건물 그렇죠. 자기 건물 주위 청소를 해야 되니까 거기 나가서 해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노천극장이 있으니까 거기도 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오전에는 기본적인 일 그 건물 안 일을 빨리 해쳐야 되고 오후에는 건물 안 청소도 해야 되고 바깥 일도 해야 되고 지원 갈 일도 있으면 지원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일이 빠듯하지. 아, 그냥 하루가 그냥 정신 없으시겠니까. 네. 출근하면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거기다가 뭐 상품 포장에다가 막 김장김치 하고 가을에 또 낙엽 또 우수수 쏟아지면 또 낙엽 청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막 거기다 행사가 또 있으면 행사도 하시고. 낙엽 청소도 하는 것도 그런데요. 겨울이 되면은 이제 또 눈치 청소 노동자들의 눈 치우는 거 예. 그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김장하고 청소 눈 치우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눈만 조금만 오면은 출근하자마자 옷도 다 갈아입지도 옷들이만 갈아입어요. 예. 바지는 그냥 출근복으로 입고 신발을 하고 그렇게만 갈아입고 장갑 끼고 빗자루 들고 뛰어가지고 그 본부가 올라백이잖아요. 오르막길이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고 나면 지쳐요, 진짜로. 이게 좀 늦게 오면은 좀 먼 건물들은 조금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늦으면은 관리자가 이제 오냐고 막 큰 소리를 쳐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가자마자 먼 건물들은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냥 장갑하고 신발만 가로 신고 빗자루 들고 뛰어와요. 그래서 빗자루 들고 뛰어. 네, 그럼 본부 거기는 사실상 많이 왔을 때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눈이 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쓸어야 된다는 거 이해도 가는데 정말 진눈깨비로 온 눈 살짝 이렇게 덮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9시 되면 그게 다 녹을 눈이에요. 근데 그것을로 와요. 뛰어서 와. 그래가지고 조금 하면 벌써 녹아요. 햇빛이 벌써 이렇게 서양에서 해가 뜨니까 그러면 그거 대충 이렇게 쓸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본부를 이렇게 눈 청소를 네. 하시는 왜 본부를? 본부는 총장님에게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거기는 눈 조금만 오면은 일단 눈만 오면은 거기를 출근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침에 눈 뜨면은 눈 안 오면은 오늘 본부 안 가는구나. 눈이 오면 오늘 본부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또 총장님께서 어쨌든 매일 출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길 또 깨끗이 쓰시려고 또 눈 오는 날은 그렇게 또 그 군인들도 사실 눈 쓰는 거 제일 힘들어하고 정말 지겨워하는데 우리 청소노동자들 정말 군인들은 2년만 딱 바짝 눈 쓰면 되지만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남국 아버님은 4년 그리고 다른 분도 뭐 20년 하신 분은 20년을 그렇게 쓸어오신 거잖아요. 그 6.5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혹한 일이고, 사실 이거는 뭐 아무리 노동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딸랑 꼴랑 이렇게 주면서, 사실 이렇게 일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 들어본 것만 보더라도, 사실 노조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사실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노조가 없으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들다, 아니면 부당하다, 사실 제기할 수 있는 통로, 창구 자체가 없었던 거죠. 예, 없었죠. 전혀 없었죠.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한숨만 쉬고 진짜 그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푸념밖에 안 됐죠. 서로 동료들 간에 그것도 많이 있는 데서 하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반장이 그 소리 듣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고 집에 가면서 그냥 친한 동료들한테, 친한 언니한테만 서로 이야기했을 뿐이죠. 근데 아, 이제 그렇군요. 노조를 생기고 나서는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김장 얘기였잖아요,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요. 예, 김장 눈 치우는 거, 매장 가서 일하는 거, 안 하게 그게, 해달라고. 예, 그거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 전주대 청소노동자 파업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왜 파업하나 사실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론 어떤 분들은 뭐 학생들 학습권 방해한다, 뭐 우리 학생들 일부 학생들 되게 참 안타깝지만 총학생회에서도 많이 사실 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참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노조 만들어서 이분들이 처음 제기하신 게 사실 그 김장하는 거, 그리고 눈 치우는 거 사실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 이거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였다는 거 사실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 총학생회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사실 우리 청소노동자들 파업 좀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참 노조 만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노조 만들고 나서 바뀐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기 전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4년 동안 그 모진 그 서름과 참 힘든 일 어떻게 버티셨는지 좀 궁금하고, 예, 어떻게 버티셨어요? 사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예, 했을 것 같은데. 예, 그 버틴 것보다도 그냥 이 악물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버텼다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일이 힘드니까 오늘 가서는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만둬라. 그렇게 힘들면서 뭐 어떻게 다니려고 그러냐. 그러면 저도 너무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는 사표를 써야지. 자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은 그냥 그 마음이 또 없어지고 하루 일과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4년을 버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몰랐는데 많이 몸이 막 힘들었어요. 금방 피로가 쌓이고 막 배 아픈 게, 진통 같은 게 많이 왔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쓰러졌어요.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려 하다가.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담석이 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진통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많이 왔었나 봐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피로를 느끼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하면 옆에 짝꿍이 힘드니까 표현을 안 하고 일을 악물고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노조를 만들면서 정말 그런 말들을 막 이제 내품을 수 있다는 게 속에 이렇게 쌓여있는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참 시원함을 이제 느끼셨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맺혀왔던 거, 꾹 참고 있던 것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면서 사실 말할 수 있는 이제 창구, 예. 공간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노조를 참 힘겹게 만들었는데, 이제 작년 7월에 복수노조 제도가 참 시행이 되면서 좀 기업별 노조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참 그때 이제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는 그냥 느낌이라기보다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우리 권리를 찾자고 노조를 했는데,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복수 노조라는 예. 그냥 말뿐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복수 노조가 아닌 우리를 탄압하기 위한 그런 노조를 만든 게, 그 노조를 만들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면서 탈퇴하면서, 그때 그 기분을 말하면은
너무 이게 노조를 하면서 투쟁을 하는 게 힘들다기보다도 그쪽으로 한 명씩 빠져나가는 게 그 자체가 너무 모든 조합원들이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탈퇴하는 그 모습들이 그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 참 지금 새로 만든 어쨌든 평등지부 노조도 사실 안정화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이라 제도 때문에 기업별 노조가 생기면서 사실 이제 그렇게 노조원들이 이제 탈퇴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파업을 이제 1차 파업, 2차 파업을 이렇게 진행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충분히 힘드시지만 그때도 사실 굉장히 이제 처음 또 파업이라는 거 처음 사실 들어보고 처음 해보시는 거였잖아요. 네. 많이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 파업하자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 파업하는 그 자체가 무서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이 무서웠는데 처음에 이제 나만 또 오늘 파업한다고 그러는데 나만 나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일하러 갈 텐데 나만 또 파업한다고 가는 거 아니야? 막 서로들 의심을 했어요. 동료들을 서로. 쟤는 틀림없이 갈 텐데 나만 또 빠져가지고 파업한다고 하면 어떨까?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처음에 파업했을 때 노조 사무실에 다 모여서 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 가는 그 시간이 너무 두려웠어요. 길었겠네요. 네, 길었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도 누가 안 왔나, 막 서로들 그것을 보는 거예요. 몇 명이 왔나.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서로들 막 서로 가슴이 다 퉁장퉁장 뛰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때 이제 9월 달에 파업을 이제 진행을 이제 했는데 그 파업 끝나고 제가 이제 그때 우연히 월급 통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 보니까 3만 원 찍혔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9월 달에 받으신 이제 한 달 임금이 이제 3만 원이셨잖아요. 네. 그때 생활이 좀 굉장히 힘드시고 참 가족으로부터 또 압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파업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겠다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희망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3만 원 나왔어도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막 그때는 크게 이게 큰일이다. 이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보다도 희망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걱정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걱정은 안 했어요. 그 생활비나 그 돈을 가지고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참 통장을 보면서 굉장히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 통장을 봤는데 보면서 진짜 가슴이 쿵 했는데 그래도 그 희망이라는 거 어쨌든 그 끈을 이제 놓지 않으셨던 우리 노동자분들은 그 안에서도 포기보다는 오히려 더 해보자라는 사실 그런 용기,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걸 좀 들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참 힘든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노조 만들고 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됐나요? 예, 이제 특히 드러나게 보이는 것은 김장을 안 한 거, 또 포장을 안 하는 거, 또 특히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연차가 있잖아요. 예, 예. 노조를 하기 전에는 연차가 30년이 된 언니든 10년이 된 언니든 1년이 된 사람이건 무조건 1년에 15개밖에 안 줬어요. 우리는 그게 15개가 진짜로 다한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더 뭐 2년에 한 개씩 늘어난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불만은 연차가 15개인데 저희가 진짜 필요로 할 때 써먹지를 못하고 여름방학 했을 때 첫째 주, 8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그것도 짝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겨울방학 때 2월 첫째 주, 둘째 주 그 위에는 내가 필요할 때는 전혀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파업을 하고 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연차를 자기 연수에 맞게 그것을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휴가도 내가 필요할 때. 그게 제일 크게 바뀐 거라고. 근데 저희는 노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찾은 건데, 온리원에서 말하는 것은 관리자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막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고, 비조합원들한테 가서는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막 위세를 이렇게 떠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황당하셨겠어요. 예, 정말 황당했죠. 그러니까 우리 노조가 만들고 뭐 몇 개월, 한 3, 4개월 만에 이제 연차 어쨌든 이렇게 또 쟁취하시고 하신 건데, 그걸 또 우리 올리원에서는 또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한 거라고 하는데, 물론 자기들이 노력했죠. 그렇게 열심히 탄압을 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어서 사실 바꿔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연차, 김장, 사실 그런 부분들 정말 이제 바뀐 것들이 많지만,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생각에 그때 이제 저도 우연히 들었지만,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신 것, 그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노조 이렇게 시작할 때랑은 이게 의식 자체가 옛날 그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지나가서 다음날 와서 이야기하면은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 이거 노조 하는 것은 안 되는 거, 공산당이나 하는 거라고, 가슴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파업한다는 것, 그 자체도 두렵고, 이거는, 불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조합원들도 사실은. 교육을 아무리 해도 그게 주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행동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업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거는 진짜 불법이 아니라 정말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권리라는 것들도 알고, 제일 노동조합을 하면서 많이 바뀐 게 의식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예전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고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 많은 조합원들이 그게 제일 많이 바뀌고 발전했던 거. 당당함, 그런 것도 있으신 거죠? 예전에는 진짜로 부장이 지나가면은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이거 하라 하면 무조건 예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함.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사장님 앞에서라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해야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크게 바뀐 거. 예, 내 그렇습니다. 권리를 서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노동자 하면 이 사회는 정말 천시하잖아요. 예. 천대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유령처럼 살아오셨던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노조 하시면서 또 파업을 거치시면서 또 우리 노동자들이 또 다른 노동자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서 이제 당당함을 얻으신 거, 참 저는 그게 가장 큰 좀 수확 그리고 얻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유령이 더 이상은 진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아니다라는 그 외침. 어떻게 보면 이번 6번째 파업은 그 외침에 정말 이제 마침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힘겹게 이제 6번째 파업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6번째 파업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번엔 좀 지부장님이 이제 엊그제 이제 좀 쓰러지시면서 이제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시는데,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또 안타까워하고,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청소 노동자이시고, 또 지부장님이 또 스스로 거의 40일 이상을 단식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미안함과 또 가슴 아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이 제일 힘들어하고 마음 아픈 게 이제 지부장님이 단식. 정말 처음에 지부장님이 단식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 조합원들이 총장실에서 밥 끼니 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상을 챙겨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막 한 명씩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러면 서로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부장님이 진짜 남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소 미화원들을 위해서 저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승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앉아서 밥이 입으로 넘어갈까. 그래서 한 명씩 눈물을 흘리면은 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며칠은 그렇게 밥을 못 먹고 서로 막 울면서, 이게 또 지부장님은 저희들 생각해서 고기를 사서 불고기를 해서 먹이라고, 아유 막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정말 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지부장님 앞에 와가지고 앉아 계세요. 저희 먹는 걸 보겠다고. 그러면 서로 또 울면서 막 그때가 그 단식하셨을 때. 그래서 어제 소식을 듣고 막 또 많은 이제 6번째 파업을 하면서 또 3일 날까지 우리는 희망을 보고 왔는데 그게 또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가야 되나. 여기서 이제 몇 달을 파업을 하면서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들도 너무 이렇게 많이 닥쳐가지고 몸이 힘들고 그런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서로 동료들 간에 이렇게 믿음이 깨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상처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멈추자고 막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모든 조합원들이 진짜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우리 지부장님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지부장님이 싸운 거, 또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싸운 거, 또 지역 전국에서 우리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러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때 진짜 펑펑 울면서 3일날 서로 껴안고 울면서 더 함께 나가보자고, 승리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막 서로 울고 눈물 닦아주고 보듬겨 안으면서 결의를 다시 했어요. 7월 3일날? 예, 7월 3일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그때 서로 이제 내일은 현장에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내가 사표를 제출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나는 끝까지 못 가겠다. 끝까지 가자. 막 여러 분류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진짜 지부장님, 전국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승리를 하고 가는 게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다 하면서 서로 막 안고 울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가자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어제 7월 3일날 그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 이렇게 마음을 다졌어요. 네. 그러니까 파업이 어쨌든 6번째 파업이 60일 가까이 오면서 사실 이제 지난 2차 때죠. 그때가 한 달 파업하신 게 2차 때 파업 때 월급 이제 통장에 3만 원 찍힌 것보다 사실 더한 거잖아요. 지금 한 달 이상 동안 지금 월급도 못 받으시고 일도 못 하시고 사실 생계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 속에 그걸 이겨내가면서 사실 파업을 이끌어 왔지만 이제 7월 3일 날 이제 기점인 게 그날 이제 그 파업 이후에 거의 첫 교섭이 있었는데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들 내부 회의에서 그만두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다시 다짐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7월 3일 날 교섭 이야기를 좀 어쨌든 그 60일 가까이 했고 또 우리 지부장님 단식하시고 또 서울 지금 막 미란학교 농성 막 이런 과정들 계속 거쳐 오면서 사실 이제 어쨌든 이제 온리원과 드디어 딱 앞에서 대화의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잘 안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7월 3일 날 교섭에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줄여가지고 10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6월 28일 날인가 그때 학교 측에서 5가지는 자기네들이 학교 측에서 한번 감안을 해보겠다. 희망적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렇지만 5가지는 학교 측 온리원이 해야 할 문제이지 학교 측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7월 3일 날 다시 교섭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희망을 가졌어요.
5가지 요구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희망도 가지고 너무 그 조합원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7월 3일 날 교섭을 하고 오신 이제 조직부장님이 너무 어두운 얼굴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학교 측에서 하시면서 그것을 뒤집어 버렸더라고요. 전혀 다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아까 학교에서 그 전에 이미 사전에 5가지는 예.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예, 하면서 예,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했는데, 신호를 예. 보냈는데 7월 3일날 예. 다시 번복을 한 거예요? 네, 7월 3일 날 번복을 했는데 이제 번복한 이유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는 왜 학부모 모임에서 각 학교에 와서 하고 있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못하겠다. 평등학부모에서 예. 고등학교마다 1인 시위를 했던 거. 1인 시위를 예. 했던 거. 그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학부모 형들이 예. 학부모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그렇죠. 건데 우리 평등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같은 평등이라고. 예. 그래서 못하겠다.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 전주대에 조사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대요. 그날 3일날.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무슨 조사를? 이제 이렇게 큰 일들이 크게 일어나게 된 조건들이 1년 동안 온리원이나 전주대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라고 공문이 왔대요. 그래서 해주길 수 없다. 니네가 뒤에서나 조정하지 않았냐. 예, 그 또 이유였고, 네. 세 번째 이유는 미랄학교에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근데 저희들은 전혀 난동을 부린 일도 없고, 그 시간에, 그 토요일 날에, 차이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함께, 오후 1시부터 저녁, 밤 12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 이사님이 누구시죠? 온리원의 이사님, 신동아학원의 이사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차 이사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좀 이 대화에 물꼬를 트지 않을까 네. 해서 오셨던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 시간 내에 계속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비 오는 날. 예, 비 오는 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들이 결혼식장에 난동을 부려서 그 이후에서 자기네들은 이 조건들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뒤집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나마 조그마한 희망을 보고 기대를 하고 그 3일을 그냥 눈꼽아 기다렸는데 그렇게 무산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참 황당한 이유로 예. 좀 이제 교섭이 무산이 되면서 사실 이제 조합원들도 많이 이제 그동안 꾹 참고 이제 힘들어도 예. 꾹 참고 왔던 게 이제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그 피로감들이 예, 이제 피로감. 쏟아졌던 예. 거군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또 투쟁의 의지를 이제 다 잡고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는데 참 그런 와중에 참 그 삼보일배도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그것도 지금 현재 멈추시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예, 파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하기로 결의를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도장을 찍는 그날까지 하기로 이렇게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 다 모아져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전주대 우리 청소노동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투쟁 그 전에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어떻게 과연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6번째 파업 오면서 최근에 이제 상황들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쨌든 계속 참 우여곡절들이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60일이 지금 오늘까지 해갖고 60일이 왔습니다. 현재는 좀 어떻게 좀 좀 희망이 좀 보이는 상황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예, 3일 이후에, 어제 또 학교 측하고, 교섭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학교 측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5가지 요구하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시겠다. 그렇게 많이 큰 희망을 도장은 찍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가지 부분은 온리온과 학교 측에서 일단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월요일 날 교섭에 하기로 날짜를 잡고 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예. 조그만 또 희망이 또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그 7월 3일 날 참 교섭이 잘 안 됐는데 다시 이제 그 이틀 후에 좀 이야기가 다시 잘 돼가지고 다시 그 7월 3일 전에 이제 그 희망 네. 보였던 희망이 지금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좀 구체적으로 이게 과연 또 희망일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다시 또 긴 파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그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에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전주대와 올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10가지 이제 요구안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가지 요구안들이 좀 굉장히 크고 받기 힘든 요구안들인가요? 아니요, 전혀 큰 것은 전혀 없고 진짜로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이해가 않아요. 안 될 정도의 예. 요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임금이에요. 예. 임금인데 지금 최저임금에 저희가 10원을 더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4,700원. 4,700원. 네, 그것을 들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아왔던 거 이하로는 하지 않겠다. 그게 두 번째 요구안이고 세 번째는 정년. 지금은 만 62세 정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 64세로 정년을 연기해달라. 그런 것들. 그게 너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거죠. 예. 지금 현재 2012년도 최저임금이 4,580원이니까 4,700원을 예. 이제 달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예. 그 전에는 그럼 작년에는 또 그렇고 최저임금 플러스 10원을 더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그런 거죠. 작년에 10원을 더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6.5시간 일은 계속 그렇게 아니, 해왔던 6.5시간 일은 노동조합 만들고, 계속, 노동조합 만들고도 계속 하면서 저희들이 8시간을 계속 요구사항을 했었어요.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7.5시간으로 늘렸어요. 7.5시간으로 늘리면서 또 계속 요구사항을 했더니, 올 3월부터 8시간에 이제 적용이 3월부터 됐어요. 8시간. 네, 올 3월부터 8시간. 참 힘겹네요.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8시간으로 바뀌면서 또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4,700원 요구한 아니시고 거기에 뭐 네, 이런 사실 이 요구안이라고 하는 게 엄청 뭐 거대한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요구이고 예, 그런 것들인데 이게 과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참 벌써 이렇게 좀 짧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그리고 원래 이번 차만뉴스 우리 시험방송 2화는 버스 노동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꾸미려고 했는데 이걸 따로따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이야기를 합치면은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정말 긴 시간 정말 여러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도 사실 우리가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6번째 파업까지 오고 이제 아까 이제 그 파업하면서 이제 많은 심정들 이제 들어보고 했는데 삼보일배 얘기 잠깐 이제 들어보면 참 많은 분들이 연대를 해주시고 물론 이제 우리 여기선 얘기는 이제 자세히 나누지 않겠지만 참 우리 전주대 총학생의 섭섭한 일들도 많잖아요. 예, 그 풀랑 하나 거는 거, 현수막 하나 거는 거에서부터 사실 참 많은 섭섭함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참 일부 학생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5,000명 서명까지 참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동참해 주셔서 5,000명 그 지지 학생들 서명까지 받으시면서 이렇게 많은 참 한편으로는 많이 좀 소외되고 언론이나 이런 데 참 많이 비춰주지도 않았던 것도 있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또 도움도 주시고 하시면서 그 삼보일배까지 하시는데 그게 아까 이제 큰 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힘들이 좀 어떤 느낌들이 있나요? 예, 처음에는 삼보 일보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학교 내에서만 방학하기 전에 학교 내에서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많은 도움을 막 요청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학생에서는 저희들을 진짜로 그때 많이 울었어요. 학생이 간부들이 와가지고 음악을 끄라, 풀랑을 거두라. 하루 종일 자고 가면 저희들 막 힘들게 써서 붙였는데 다음날 가보면은 가운데를 가위로 짤럭짤럭 잘라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너무 마음도 아프고 너무 괘씸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생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번에 한 번은 홍대에 갔었어요. 근데 홍대에 갔는데 거기는 총학생회장이 와가지고 함께 힘을 막 실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거기 가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학생들이. 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앉아서 응원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 막 반갑고 고맙고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부럽고 우리들 처지가 전주대 학생이 간부들이 너무 야속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봤어요. 근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주대학생 진짜 10,000분의 1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 하나의 힘으로 이제 타 학교 지방에 있는 원광대 전북대 학생들이 와서 함께 동참해주는 게 저희 청소노동자 엄마들이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사실은. 그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 한 명, 몇 분, 그 학생들이 함께 동참해준다는 그게 진짜로 전주대 10,000명이 동참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그 학생들의 힘으로 처음에 삼보일배를 같이 하게 된 큰 동기인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학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학생분들이 뭐 삼보일배도 같이 하고 막 서울 상경도 같이 하고 보니까 정말 열심히 연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힘이 되셔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버텨오고 또 이겨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참 힘겨운 투쟁을 정말 1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노조 하나 만들고 노조 하나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쌓아온 세월입니다. 정말 1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노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1년을 투쟁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법도 있고 헌법에도 그렇고 노동의 권리, 노조 사실 다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보장되어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싸우고 그 단체 협약 맺기 위해서 6번의 파업을 하고 한 노동자는 49일, 50일을 단식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 좀 안타깝고 참 너무 야속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렇지만 그 야속하지만 여전히 투쟁하고 삼보일배를 통해서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야속한 현실 속에서 또 희망을 보고 또 연대를 보고 또 그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또 우리 한국 사회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긴 시간 우리 함께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우리 노동자분, 우리 이남옥 조합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더 많은 연대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또 시민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진짜 한 분 한 분이 동참해주시는 그 힘이 저희들한테는 너무도 큰 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청소노동자, 전주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에게 많은 희망과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지만, 예, 이렇게 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참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예, 삼보일배 그리고 연대에 끄는 파업이 끝나고 이 투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래갖고 삼부일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에 오거리 광장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노동자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아무나 그 오거리 광장, 전주 시내에 있습니다. 전주 시내 오거리 광장으로 오시면은 우리 청소노동자들과 5시에 함께 삼보일배 하셔도 되고요. 삼보일배가 조금 힘드시다고 하면 그 뒤에서 지금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또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같이 또 티켓을 들고 행진도 하시거든요. 그 행진 대호에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또 저희 참소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의 모든 우리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문규현 신부님께서도 지금 현재 힘든 몸을 이끄시고 지금 삼보일배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문규현 신부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전주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만뉴스 시험방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시고 계시나요? 전주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함께해주세요. 이 땅에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그날을 꿈꾸며 차만뉴스 마치겠습니다.